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수시 3~3년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생명을 구한 사람이 4명이지만 5명이 사망하고 5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면서 사고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어젯밤 7시 56분쯤에는 제주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구조가 됐고요. 실종됐던 5명 가운데 오늘 낮 2명이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선박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아침에는 전북 부안 인근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명은 구조되고 현재 실종된 7명을 수색 중입니다. 침몰, 전복, 화재. 5일 동안 바다에서 3건의 대형 선박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경은 해양안전특별경계를 발령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소중한 인명피해까지 나오고 있는 어선 사고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 빨리 찾아야 할 텐데요. 여수 어선 사고에서 생존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어졌다. 제주 어선 사고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젯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파도가 5m로 높게 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상 통제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한 건지 조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지진이 발생했던 충주시 조길형 시장이 지진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없지만 만약이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 잇따르는 해상사고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볼 텐데요. 사건 취재기자와 먼저 이번 주 취재기 들어보고요. 이어서 여수 어선사고 실종자 가족 대표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3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야기부터 해보죠. 당초 작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은 5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완공이요? 네네, 예. 완공이요. 예, 일단 최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은 경도지구 개발 사업에 심각한 공사 지연 문제를 규탄했습니다. 예. 여수 경도지구 개발 사업은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동북아 최고의 해양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려는 여수의 핵심 프로젝트거든요. 예. 그러나 2017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 공정률은 관광단지가 31%, 연륙교는 20%에 불과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 2024년 완공으로 계획했던 것은 2029년으로 무려 5년이나 늦춰졌고요. 설상가상으로 경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연륙교 공사는 시공사의 법정관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여수시가 희망했었던 2026년 여수세계 선박람회 이전에 연륙교 개통은 사실상 좀 어렵게 되어 보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김영규 의원은 경도지구 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지역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은 경제자유구역법의 혜택을 누리면서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핵심 관광시설 계획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여수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륙교 완공이 2026년 박람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공사 지연 원인 공개와 연륙교 완공을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김 의원은 경도지구 개발 사업을 여수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복지부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 이 사업이 끝내 표류한다면 오롯이 정기명 여수시장과 여수시의 책임이다.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지연되고 있는 여수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 이런 가운데 여수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남해에서는 잇따라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남해군은 최근 2,505억 원 규모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예.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실질적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건설, 신원 아르시스 그런 아파트 브랜드죠. 예, 여기 예. 신원건설이 이번에 투자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남해군 남면 평상리 이런 81,772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2,505억 원을 들여서 2028년까지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리조트와 공공 편익시설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남해군은 관광산업 인프라 다각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생활인구 증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을 염두에 둔 인프라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하고 있는 이런 성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도시 발전 기대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네, 또 곧 개장하는 대형 관광시설 또한 있다면서요. 네, 실제 남해안권 최대 리조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솔비치 남해가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4,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된 솔비치 남해는 미조면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아주 대형입니다. 451시대 객실과 또 수영장, 사계절 아이스링크, 위락시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해안이 펼쳐진 미조면 설리마을을 품고 있어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2023년 투자 협약을 체결한 2,300억 원 규모의 신라 모노그램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창선면 일대에 들어서는데 호텔과 콘도, 야외 풀장 등 대규모로 또 조성하는 그런 관광 사업이고요. 예. 이처럼 남해군이 최근 수년 사이 수천억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해저터널 시대를 본격 대비하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네, 여수 또한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를 하고 또 곧 다가오는 섬 박람회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 만큼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언더독 시간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과 함께 순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천시가 일단 시행을 좀 보류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순천시가 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 들어볼까요? 네, 순천시는 당초 다음 달 17일 노선을 개편할 예정이었는데요. 송광, 나가는 등 읍면 지역 장거리 운행과 긴 배차 간격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심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간선버스를, 읍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지선버스를 운행하는 지간선 환승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주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읍면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의 환승 불편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예. 30개 정도 노선을 동시 개편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환승 시스템 운영할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보당 순천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시민 요구를 더 듣고 버스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실사구시하는 행정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예. 결국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광양시 인구를 보면 2022년 1,637명, 23년이 498명, 그리고 지난해가 2,026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4년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전년 대비 10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예. 광양시는 임신 출산 지원책 강화 덕분으로 이렇게 증가했다. 그렇게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예. 올해는 지원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해서 풍진 등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요. 예.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확인된 임신부에게는 100만 원도 지급을 합니다. 이 밖에도 기존 20만 원이었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해서 인부복, 마사지, 태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출생 축하금의 부모 거주 요건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를 했고요. 또한 신청 기간이 출생 후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을 해서 맞벌이 가정의 편의도 높였습니다. 네, 광양시가 쭉 내세우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광양시는 총 123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예. 16개의 산모실과 영유아실, 마사지실을 갖출 예정이고 오는 10월 준공 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합니다. 네. 또 다자녀 출산맘 행복 쿠폰, 또 다둥이 육아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 증가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이른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인근 여수나 순천에서도 청년층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좀 활발히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순천 같은 경우는 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요. 예. 청년들의 재정 자립을 위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예. 또 순천에 거주하는 만 49살 이하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청년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 부동산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49살 이하 신혼부부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그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18살부터 45살 무주택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합니다. 예. 순천시는 앞으로 취업, 결혼,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서 지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난주 서경호 침몰 사고 취재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14명이 타고 있던 선박 한 척이 침몰해서 다수의 선원이 사망하고 여전히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 당일 상황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일요일 새벽 1시 45분쯤이었습니다. 여수 해경에 의해서 저도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새벽 4시쯤이었는데요. 예. 당시 거문도 동쪽에 있는 섬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트롤 선박이 갑자기 사라졌다, 침몰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여기서 트롤은 배와 배가 그물을 같이 끌고 가면서 조업을 하는 어선을 말하고요. 최초 신고는 선단선이라고 이 어선과 함께 출항한 또 다른 어선의 신고였습니다. 침몰한 서경호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한국인은 8명, 외국인은 6명이었습니다. 해경은 초반에 가장 먼저 구명 뗏목에서 5명의 선원들을 탑승한 상태로 구조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 뗏목에 있던 4명은 상태가 양호했는데 그중 선장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먼 바다에서 실종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해경과 함께 취재하는 저도 그 시간부터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일 오전까지는 추가 구조된 분이 한 2분이셨어요. 해상에 근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표류하고 있었던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됐고 다 숨졌고요. 사고 발생 후 한 9시간 뒤에 또 1명, 그리고 같은 날 저녁까지 또 1분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9명을 구조한 뒤로는 지금까지
또 들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이후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로 지금 사고 발생 닷새째지만 실종자 5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바다에서 수색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해경 경비 단정이 뒤집어질 정도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가 수심이 좀 깊어서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해경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함선 30척 이상 그리고 항공기까지 동원한 상황입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가로 107km, 세로 74km의 광범위한 수색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실종자 1명을 찾았던 해군 수중무인 탐지기도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수에는 좀 비도 많이 내렸고 강풍특보까지 발효가 됐었던 만큼에서 현장 여건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해경이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탐사 장비로 현재 침몰한 석영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드 스캔 소나는 그 음파를 송신하고 되돌아오는 반사 음파로 해저면의 형태를 영상화하는 탐사 장비라고 하는데요. 예. 이 영상 장비로 찍힌 사진을 보니까 예. 석영호는 해저 82.8m에서 직립 형태,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형태로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로로 직립되어 있는 상태로 침몰되어 있다는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석영호 같은 경우에 듣기로 130톤이 넘는 좀 큰 규모의 선박이었는데 이렇게 큰 배가 가라앉은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공식적으로 암초에 부딪힌 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긴 했는데 139톤급 어선은 이 풍랑주의보에도 출항이 가능한 대형 어선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파도도 2.5m의 파고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석영호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건조가 돼서 지금까지 사고 신고 이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눈여겨볼 점은 그 선박의 항적을 이제 그 추측을 해봤을 때 계속 쭉 석영호가 일직선으로 항해를 해오다가 예.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급하게 유턴을 하듯이 항적을 바꾼 경우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구조된 선원들은 배가 급하게 기울었고 깜짝 놀라서 선체에서 올라와서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왜 석영호가 침몰했는지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체 인양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생존되신 분들의 뭐 증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인 관련해서 나온 게 없나요? 네,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아무래도 선체가 침몰해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해경도 정확하게 뭐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배가 조금 오래된 배여서 자체 선박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던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 선적인데요. 그 부산 선적 관계자와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그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사고 신고 이력이 없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 정도 파도에 이제 침몰했다라는 사실 자체에도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취재기 끝나고 곧바로 석영호 실종자 가족 대표분 연결해서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취재 내용 또 하나 듣겠습니다. 새조개 작황 취재하셨습니다. 올해 새조개가요, 원래 이쯤 되면 좀 비싸긴 했지만, 원래 좀 비싼 음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먹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새조개가 조개의 황제라고 불리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여름 고수온에 다 집단 폐사한 건데요. 식당에 집단 폐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폐사 이게 아니고 집단, 그러니까 전량이 폐사가 된 건데요. 네. 식당에 물어보니까 이 1kg에 작년에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도매를 해왔다면 예. 요즘엔 1kg에 20만 원, 거의 지금의 작년에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예. 바다에 나가서 어민들이랑 같이 그물을 던져봤는데 네. 작년에는 정말 풍작이었던 바다였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는 건져보니 새조개 껍질만 잔뜩 건져졌습니다. 여수 잠수기 수협에 물어보니 3년 전엔 80톤의 물량이 지난해 11톤, 올해는 0톤으로 집계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1kg에 20만 원 하는 그 새조개들은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 남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경우가 아. 있었고요. 여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은 계속 찾으니까 식당에서도 물량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새조개를 들여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수에서 올해 나는 새조개는 없다. 네, 전량 지금까지는 폐사이다? 없다. 예, 예.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집계된 것 기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폐사가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고수온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연산 새조개가 왜 죽었는지 이 피해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자연산 새조개는 자연산이라는 이유로 고수온 보험에는 빠져 있어서 사실 진짜 고수온 때문에 죽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민들은 이게 고수온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난 추석 때 어민들이 새조개가 잘 자라고 있나 하고 간색 작업을 보통 하는데 그때부터 알이 바다의 뜨거운 온도에 녹은 것처럼 폐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뭐 9월, 10월 이맘때쯤부터 네, 봤더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책은 뭐 시나 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일단 저는 이게 고수온 때문인지 원인 규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고수온 피해가 이제 여름에만 발생하지 않고 겨울철 수산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 좀 수산업 전반을 들여다봐야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그리고 또 어민들은 자연산 새조개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새조개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닷속 진흙도 갈고 또 폐사한 새조개 껍데기도 수거를 해서 자체 폐기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민들은 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다른 양식어류와 마찬가지로 재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좀 넣어줘야 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나 도에서 밝힌 대책들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의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앞서 취재기에서 다뤘던 여수 해상 선박 침몰 사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대형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수해상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시 41분쯤 139톤급 저인망 어선인 서경호가 침몰했습니다. 자, 이 사고로 선원 14명 중에 한국인 선원 선장 5명이 숨졌고요. 구명대목에서 버틴 외국인 선원 4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5분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실종자 가족 대표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실종된 선원 한 분의 아드님이십니다. 양태호님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사고 발생 오늘로 5일째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좀 답답하시고 애가 타십니까? 일단 지금 진적 사항에 대해서 실종자 마지막 한 명 구조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예. 지금 혹시 계시는 곳은 어디 계세요? 지금 전남 여수 수협 2층 실종자 대기실입니다. 현장에 좀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좀 잘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저 여수시청에서 예. 저 수협하고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그리고 대한적십사사에서 예. 오셔가지고 저희의 불편한 사항들을 좀 많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선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선원 3분과 인도네시아 1분, 베트남 1분, 총 5분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서경호에 총 14분 타고 계셨는데 누가 좀 타고 계셨습니까? 지금 총 선장, 국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갑판장, 주자님, 선원 7명, 총 14명이 예. 승선해 있었습니다. 주로 부산 분들이셨나요, 이게? 네, 대부분 부산 분들의 울산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네. 대부분이셨고. 네.
아버님께서 서경호에서 하시던 일은 어떤 업무였습니까? 이제 국장으로서 주로 항해를 하셨고 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금 알 수 없다고 해도 사고 발생 5일이 지났는데도 사고 원인이 지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 들으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면 인양이 필요한 사항인데 명확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고 예. 그런 조사가 들어가려면 인양이 돼야 되고 일단 그 중에서 충돌 후 침몰한 것은 배제된 상태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예. 하고 주변 지인들은 선체에 아마도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체 자체의 결함을 좀 파악하려면 인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종 되신 분들 이외에 좀 구조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뭐 파도가 세게 일었다 이런 말씀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그때 해경 브리핑에서도 예. 말씀을 드렸듯이 이 큰 선박 자체가 그는 바람과 파도에도 좀 문제가 없는데 의문을 품었던 거는 아마도 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수색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분들이 어제 낸 입장문을 좀 보니까요. 해경의 수색 상황에 대한 전달이나 정보 공유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파악 중에만 있다고 저희는 이제 물어봐야 알려주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간을 정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분들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 보니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미리 조언은 좀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어떻게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와 같은 브리핑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건가요? 이제 매일 오전 10시 반에 예. 이제 전체 전반적인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따로 실종자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없고 따로 이제 해경분들 중에 한 분이 예. 담당을 하셔서 여러분들이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후 3시 그리고 8시 그리고 그 새벽 시간이 끝난 오전 6시 그리고 브리핑하는 시간 오전 10시 30분 이렇게 종대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에 듣기로는 수중 무인 탐지기로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종자 가족분들은 심해 잠수사를 투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해군의 ROV 장비로는 전반적인 수색은 다 끝났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장비로는 이제 좁은 선내나 조타실, 기관실이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당시 항해 중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실종자 및 관련 종사자들은 수색 못한 잠수부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이제 그 실종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심해 잠수사 투입이 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기상 상황이나 사고 수역 조류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수사 투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해경의 장비하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대 잠수부가 60m까지 수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서경호의 경우에는 82m의 82m, 예. 네네 배가 있어서 이제 지금 민간 특수 심해 잠수부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민간 잠수부 투입 시에 선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 해당 선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해경에서는 기상 요건이 좀 맞춰지면 잠수타 투입까지 좀 진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은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럼요.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선사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 선체 인양 작업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죠. 이제 현재 선사 입장에서 심해 잠수부 투입도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인양은 좀 주 일인 것 같고 우선 잠수부 투입만은 포기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사고 원인이나 또 추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인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태호님께서는 생업을 좀 뒤로 한 채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여수에 와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거제 한 주선소에서 해양 품질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 회사 측에서 좀 상황이 정리되면 복귀를 해라라는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좀 도움을 줘서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조선업에 종사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선박 사고가 또 이 아예 배에 대해서 모르는 분보다는 뭔가 더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좀 다잡고 계시고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생존 가능성보다는 좀 시체라도 건져서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일단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단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뭐든 하나라도 해보고 싶은 게 후회 없을 것 같고 예. 그때 일단은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죽지 않고 살아라 그 말이 기억이 나고 이번 명절에 보고 가셨는데 한 달만 타면 이제 안 타도 되니까 잘 마무리하고 올게라고 했다는데 기억이 자꾸 떠오르네. 아버님께서 꼭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선사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최근 또 저희 말고도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선 사고가 많은데 저희처럼 선사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사안을 좀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예. 저희 뭐 실종자 가족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사는 벌써 포기하려고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같이 이겨내 봅시다 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버님을 포함해서 실종되신 분들이 돌아오셔서 양태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과 얼른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침몰된 서경호 실종자 가족 대표 양태호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힘든 상황 속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끝까지 기다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일에 대전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고 교육당국은 앞다퉈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죠. 네,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까지 돌봄 수업을 듣고 사라진 김하늘 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교내 한 교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예. 이미 사건 당일 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이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서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를 찔렀다고 경찰 진술하면서 이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학생들에게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에게 살해당한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학부모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예. 많은 학부모들은요, 이번 사건을 접하고 거짓 뉴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 현실되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새학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걱정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예비초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더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믿고 따라하는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1학년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원래는 1학년 입학만으로도 불안한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건까지 접해 놓으니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들은 선생님하고의 소통의 기회들이 더 적잖아요. 요즘에는 또 더군다나 선생님들의 뭐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뭐 전화번호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체적인 소통 자체를 안 해주시니까 그런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엄마들은 모르는 부분이니까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무지무지 황당하고 너무 소름 돋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그래도 가장 최선의 안전지대인데 그곳이 무너졌다라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는 지금 직장인으로서 휴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등하원을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 점이 매우 고민입니다. 네, 이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휴직을 해야 하나, 전념해야 하나 육아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물론 복합적인 사안이겠지만 여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알려지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으로 휴직 신청을 했지만 20일 만에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채용에 있어서요, 우울증 병력을 확인하거나 검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낙인 찍기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우울증은 남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질병이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우울증에서 찾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은 이런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교육 당국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죠. 네,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 질병 휴직 및 복직 교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심리 정서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이요,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들에 대해서 관찰 면담을 강화하고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즉시 분리를 위한 방안도 안낼 예정입니다. 예. 또 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교원들의 심리 안정 지원과 관련한 교원 연수를 실시도 하고요. 이제까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했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될 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교별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 유초등 인사팀 김광식 장학관 인터뷰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나 휴직, 복직 교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심리 정서 치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 학교별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이제 재점검하도록 안내를 지금 하고요.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도록 지금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고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에 있는데 협력해서 학생 생활 지도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 교실 운영 시에 보호자 동행 기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가 시 대리인 사전 지정지 운영을 통해서 학생 안전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인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직의 요건이요,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맹점이 본인이 다녔던 병원에서 특정화되지 않은 의료진의 의사가 반영된 진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요,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정해서 이곳에서 진단을 받아라라고 네. 정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많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한 개인이나 정신질환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내 안전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제도적인 안전망 또한 구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얼굴값을 한다. 이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 얼굴값 좀 한다. 네. 이 말 사실은 뭐 좋을 때 쓰는 말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생긴 얼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요. 이제는 정말로 얼굴로 값을 지불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른바 페이스페이인데요. 지갑 없이 빈손으로 편의점을 찾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아니 뭐 지갑 없이 저희가 폰이나 네. 아니면은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것으로 값을 지불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페이스페이는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얼굴로 물건 값을 지불한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편의점에 방문해서 계산대에 비치된 단말기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기만 하면요. 그러면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1초 만에 얼굴이 인식돼서 결제가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거나 금융결제 등 할 때 저희가 얼굴 인식 기능 사용하죠. 예, 예. 근데 이제는 결제도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충격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애플리케이션에 얼굴과 결제 수단을 한 번만 등록해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 스마트폰이나 손목시계를 직접 이렇게 접촉해서 지금까지 결제해왔는데 그것보다 더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얼굴만 갖다 대면 결제가 자동으로 된다. 정말로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일단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인 건 확실한데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네. 언제부터 도입이 되나요? 아직 약간은 먼 미래 같은데. 먼 미래가 아니라 다음 달 3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와, 정말요? 네, 어제 편의점 3사인 CU, GS25, 세븐일레븐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와 협력해서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CU와 GS25의 경우는 각각 주요 점포 30곳에서 시작해서 전체 매장으로 페이스페이를 확대할 예정이고 예. 세븐일레븐은 올해 2분기 중에 주요 점포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페이가 가능한 점포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 토스 앱을 통해서 미리 공지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얼굴을 도용해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굴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죠. 예. 이에 대해 토스 측에서는 페이스페이 관련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요. 그리고 얼굴 위 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 단계에서는 사진, 동영상 등 가짜 얼굴이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악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런 네. 가짜 얼굴은 걸러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들통난다는 거죠. 예. 또 24시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부정 거래 같은 것들을 이제 즉각 탐지하고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페이스페이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용 전에 꼭 정보 처리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공식 앱에서만 또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체 정보 삭제 기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등록됐던 얼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서 미리 보안 문제를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3월부터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고 아직 전국으로 다 확대가 되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머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태양의 눈, 코, 입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눈, 코, 입. 네,
직관적이죠. 예, 직관적이네요. 이제는 지갑이 없어도 우리의 눈, 코, 입만으로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페이스페이가 꼭 보다 안전한 기술로 발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태양의 눈, 코, 입 들으면서 김진우 아나운서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3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